대표님이 이 로지의 소속사 거기에 대표님이 나와서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네네. 흥미로운 주제니까 잘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이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뭐라고 했냐면 그 처음에 1만 팔로워 가기 전까지 제 동생도 네네네. 그 릴스를 하나 올렸는데 네. 그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사람들이. 팔로워도 거의 2만 5천 명 정도로. 인스타그램이 사실 네. 이제 10대나 뭐 40, 50 세대보다는 20, 30, 뭐 MZ 세대라고 하죠, 요즘에는. 네네. 네, SNS 그런 플랫폼인데요. 네네. 그 인기의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2030이 들어가지 않고 40에 들어가는데 40에 들어가는데 네. 뭐 한 아니 2030일 때부터 근데 시작하셨으니까. 30일 때부터 시작했겠죠. 그죠, 그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거 같아요. 그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약간의 관종기 같은 것들은 좀 있고 이게 심한 사람이 있고 막 이런데 그래서 그렇게 좀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약간 또 이런 단어 좀 그렇긴 하지만 남의 인생이나 남의 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싶어하는 약간의 관음증 같은 게 잘 접목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인스타그램 이전에도 그런 것들은 항상 채널이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뭐 싸이월드. 싸이월드부터. 싸이월드 때 있었던 그런 어떤 셀럽 느낌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또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죠, 것처럼 그죠. 이거는 어떤 채널이건 계속 있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몰리는 거고 지금 핫한 이유를 보면은 비주얼적으로 드러내기에 너무 좋은 거죠. 사진, 그러니까 글 중심에서 사진과 영상 중심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뭐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사로 연결이 되고 또는 인스타그램 자체에서도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잘 맞을 것 같아 서로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사로 연결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를 계속 보이면 이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또 인스타그램만의 특징이 2030 또는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의 어떤 여행 컨텐츠를 어디에 올리냐 이런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어디에 올릴 것 같으세요? 여행 콘텐츠요? 네네네. 내가 어디 여행 갔다 온다? 네, 인스타그램에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조금 올리겠죠. 아무래도 올릴 것 실제로 같아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 검색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하고 근데 이게 또 그런 이유가 약간 이 썸네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네네. 이게 사진첩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서 뭐 똑같은 컨텐츠를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내가 그거를 다시 막 추억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내가 뭐 한 1년 전에 갔다 온 것도 그냥 조금만 내리면 그때 이랬었지 이런 것들을 좀 유행을 타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관종기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막 열심히 했는데 팔로워가 늘었어. 맞아요, 근데 맞아요. 하다 보면 어떤 채널이건 마찬가지잖아요. 뭐 틱톡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 사람이 모이면 금전적인 그런 이익이 조금씩 생겨나거든요. 협찬을 받는다거나 공부해 보실래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또 재미를 들이다 보면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아무래도 돈.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인스타그램이 그 유튜브처럼 네. 그냥 자체에서 수익은 아직 낼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팔로워가 모이면 여러 가지 이익들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금전적인 이익들이. 맞아요. 인스타그램은 되게 좀 개방형. 그렇죠. 이거는 외국에서 먼저 유행을 했고 우리나라가 좀 더 늦게 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그죠. 그냥 사진만 보고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심지어 약간 어색하지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과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채널인 것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황 캡틴이라고 불러주는 네네네. 저는 브랜딩에 네, 왜냐면 저는 네, 밖에서도 그렇게 불리고요.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황규진이 아니라 황캡틴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 황 캡틴님이랑 인스타그램이 왜 2030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약간의 관음증과 약간의 그런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작가님은 이제 인스타그램 시조새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직접 운영하신 대표 계정은 무엇이 있는지 네, 잠깐 네, 네. 소개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을 뭐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인스타그램을 우연찮게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 12월 3일에 처음으로 업로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떤 계정 운영하고 계시냐 그랬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황캡틴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000 팔로워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과 또 다르게 약간 커뮤니티 계정처럼 한국에 또는 서울에 예쁜 사진들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계정이 있는데 서울 언더바 코리아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게 한 17만 팔로워에서 18만 팔로워 정도 사이 정도 되는 계정이 또 하나 있고 뭐 소소하게는 먹스타그램 계정도 한 3,800 팔로워 정도 있나? 그렇게 있고 황 캡틴님을 보니까 네네. 진정한 덕업일치, 네, 그러니까요. 진정한 덕업일치의 사례가 무엇인지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한 분야에
10년 동안 미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딱 10년, 10년 그러네요. 돼갔잖아요. 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저는 마케터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강의를 여러 군데 하고 있고 또 뭐 책도 나름 아직도 잘 팔리고 있고 그럼. 황 캡틴님의 네. 계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네. 방문을 해보시면 네. 더 꿀팁들도 이 책 말고도 이제 더 네네네. 꿀팁들도 얻으실 수가 있고 팔로우까지 해주시면 아유, 너무 감사하죠.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한번 저희 황규진 작가님의 인스타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인스타그램을 성장시키기가 조금 어. 어려울잖아요. 왜냐면 너무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네네, 네네.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사실 마케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쵸, 그쵸. 이러한 레드오션 속에서 분명히 이제 음. 성공하는 계정들은 네네. 존재하잖아요. 그럼요. 이런 레드오션 속에서 이런 성장한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조금 음, 같이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네. 약간 풍경, 네. 네, 여행 쪽이라고 보는 게 그렇죠. 맞아요. 여행, 네네네. 풍경, 네. 여행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해요. 네. 일단 책에서는 뭐 약간 이런 이모티콘 같은 걸 쓰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도 네. 프로필에 이모티콘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게시물도 3,000개 정도 올라왔고 되게 프로필이 잘 되어 있죠. 음.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계정을 알고는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또 알다 보니까 저랑 페이스북에서 아는 대표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잘 되고 있고 뭐 성과도 많이 나고 있는 그런 계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의견을 좀 네, 말씀드려 말씀해 볼게요. 주세요. 네네. 일단 제 생각에는 약간 이름을 조금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행복할 것을 여행 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름을 잘 지은 것 같고 네. 프로필도 약간 여기 이렇게 스토리도 활용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여기 이런 식으로 여행 제보 방법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계정은 네네. 이제 저기도 그 카테고리에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 커뮤니티 계정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 여기요? 그쵸, 아,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계정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먼저 만든 게 그 서울 코리아 계정이에요. 소름 돋았어요. 아, 진짜로 우리나라에 그런 계정이 없었고, 다른 나라에는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막 이렇게 나라마다 있고 도시마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없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청 앞에 있는 호텔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봐야지 해서 만든 게 서울 언더바 코리아라는 계정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이 여행 쪽에서 가장 유명한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있었잖아요. 알죠.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여미보다 팔로워 더 많았던 계정이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이런 계정들이 그렇게 여미나 이런 계정처럼 커뮤니티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보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보를 받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죠. 그 얘기는 해주지가 이따가 않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런 계정의 형태는 커뮤니티 계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약간 여행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직원들이 다 여행을 가서 다닐 수는 없죠. 네. 찍을 수가 없으니까. 물론 약간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직원들이 직접 가서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그죠. 의뢰가 오면 직접 가서 찍어서 올리는 것들도 분명히 생기긴 하는데 모든 컨텐츠를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보를 받아서 운영이 되는 그런 계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이 특별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계정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수급도 되게 중요한데 수급이야 당연히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할 건가 그다음에 이 타이밍에 뭐를 올려야 사람들이 반응을 할 건가 큐레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큐레이션을 잘했으니까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로지 계정을 네네. 저희가 좀 준비해봤는데 네.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이 로지뿐만 생겼더라고요. 아니고 네네.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쵸, 그쵸. 브라질에서도 되게 맞아요. 폴로 엄청 많은 리아켄가? 아무튼 네네네네. 그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 분도 네. 팔로워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이거의 시작은 저희가 또 알고 있잖아요. 음. 누군지. 아담? 그 세대세요? 여기서 또 살짝 들킬 그 세대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저도. 네, 요즘 좀 가장 핫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같아요. 이 로지가. 네네네. 왜냐면은 저도 막 신문 이런 데서도 음. 많이 보고 뭐 연예인들이 같이 로지랑 찍은 사진 이런 것도 막 있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CF도 또 네, 찍고. CF도 막. 근데 로지가 특별히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뭔지 조금 작가님이랑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네네. 사실은
이분을 이제 이렇게 리스트에 넣을지는 몰랐었고, 근데 한 몇 주 전에 오, 실제로 그 장례원 아나운서가 네네. 네이버에서 라디오를 운영하거든요. 라디오 네네. DJ 하시는데 네네. 거기에 대표님이 이 로지의 소속사 오. 사이더스 스튜디오 X인가? 거기에 대표님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네네. 흥미로운 주제니까 오. 잘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뭐라고 했냐면 그 처음에 1만 팔로워 가기 전까지 가상 인간인 거를 밝히질 않았대요. 진짜요? 어. 오. 그래서 왜 그랬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대표님한테 대표님이 인스타그램에서는 흔히 말하는 10K 10,000명이 넘어야 인플루언서로 치는데 가상 인간인 걸 밝혀버리면 그거 약간 이슈로 돼서 내가 이 계정이 아니면 이 사람이 그쵸? 와, 이 네. 인간이 그렇게 이슈화 되는 게 싫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0,000명을 그냥 우선은 그 전까지는 밝히지 않고 하고 그리고 12,000명 됐을 땐가 여기에 나온 나는 가상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혔나 봐요. 그런 타이밍에 진땡 라이프 그 보험에서 그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그걸 보고 되게 긴가민가했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저 가짜야. 가짜라고 말하면 안 되나? 버추얼이야. 버추얼이야. 가상 그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마 그러고 찾아봤는데 진짜인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신기했었고 그런 전략이 좀 통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 아까 약간 이질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질적으로 한대요. 약간 그 그러니까 불쾌한 솔직히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정말 사람 같게 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같은 회사에 또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셋이는 그거 찍었거든요. 볼보 광고. 거기에 이제 이 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나가는데 거기는 좀 더 크게 나와요. 네네. 좀 멀리서 춤추는 걸로 나오는데 완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약간 클로즈업해서 나오는데 오히려 되게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너무 사람처럼 보이는 거가 우리는 가상 인간, 버추얼 인플루언서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초창기였으니까 제일 첫 번째로 시도 그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좀 약간 유명해진 건 어쨌든 초반에 시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였고 근데 그게 기술력이 좋았고 네, 그래서 되지 않았나. 그리고 뭐 회사에서 잘 뒷받침을 해줬나?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여기가 연예 기획사잖아요. 사이더스. 그쵸.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쨌든 연예 사업이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되고 맞아요. 이제 연예 이런 그런 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약간 전복이 잘 되지 않았을까? 확실히 이 로지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정말 이것이 바로 인스타그래머다 하는 느낌? 이것이 바로 트렌디다 하는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정말 그냥 진짜 말 안 하면은 그냥 연예인 계정 같죠. 인플루언서 분들도 뭔가 참고하기에 좋은 맞아요. 레퍼런스로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레퍼런스 하기에 사진 스타일이나 뭐 한국 사람이 됐든 아니면 외국인들도 많이 팔로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좋아할 만한 이 얼굴을 잘 만들지 않았나? 맞아요. 약간 동양적이면서 맞아요. 매력적이게 그거를 잘 한 것 같아요. 막 엄청 정석적인 미인 라인 그쵸. 하지만 뭔가 얼굴에 흠은 없는 그런 느낌? 얼굴은 엄청 작으면서도 네네 맞아요. 약간 동양적이면서 매력적인 거를 잘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로지의 계정이 뭔가 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대표님의 전략이 저는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밝히지 않았다.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처음 안 사실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밝히면서 약간 이슈가 됐는데 맞아요. 어떤 그런 타이밍에 CF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신기해하고 그래서 물리지 않았을까. 그런 타이밍도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셀럽 느낌이잖아요. 팔로워 숫자로 봤을 때. 네, 맞아요. 근데 팔로우가 4,500명이나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로지도 마팔하면서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친구가 마팔 사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명 되기 전까지는 자기도 마팔을 통해서 늘리지 않았나. 역시 작가님이 말해준 전략이 여기 또 나와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렇잖아요. 나를 다 모르니까. 10,000명까지는 아무도 날 모르는데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소통을 하면서 키우고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되고 나서 이슈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해주겠죠? 지금 안 해주겠죠? 역시 윙잇에도 프로필에 이모티콘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마케터다 보니까 광고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윙잇 광고를 저는 많이 되게 보셨어요? 많이 봤어요. 네네네.
여기저기 채널도 많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또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런 윙잇 같은 브랜드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쵸, 되게. 그쵸. 또 시기적으로 제 책이 나온 지가 거의 한 2년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1년 반, 2년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실은 윙잇이 잘 되고 있었고, 그럼 그 사이에 또 코로나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아요. 약간 간편식 이런 거를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쁜 옷을 입어도 어디 여행 같은 데도 막 네네. 돌아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먹스타그램이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제 잘못된 책에 정보인- 사례로 나오는 네, 거다. 사례로 나오는데 네네. 네, 그거를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책에 나왔을 때 당시는 그 약간 지금이랑 느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달랐던 것 같고 그때는 그 컨텐츠 자체도 좀 더 낡은 느낌이 있었고 거기에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라이브 방송을 막 되게 자주 하고 막 이랬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더 성장해야 될 초창기니까. 그랬었고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제품들이 있으면 이게 사진도 찍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내부에서도 찍겠지만 아예 그냥 인플루언서들을 한 3,400명을 섭외를 했대요. 사진 잘 찍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분들한테 이제 뭐 협찬을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게 하고 그거를 성사 페이지에 넣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자기 거에도 올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400명인데 이거를 한 사람당 정말 10,000명만 쳐도 그럼 그 사람들의 팔로워 다 합치면은 한 400만 명, 5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주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사실은 그때에 비해서 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뭐 매출도 막 무슨 뭐 제가 보니까 제 책에만 해도 한 14억 얘기할 때는 지금 한 175억 막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그때 그런 전략이랑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광고도 사실 많이 돌리기도 네네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PC 버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 모바일 버전에 가면 그 위에 점 3개를 누르면 계정 정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 이제 어떤 브랜드에서 그 마케터시잖아요. 네네. 그 광고도 많이 보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광고를 돌리고 있는지가 다 나와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광고를 실제로 돌리고 있는 컨텐츠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파악을 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저도 가서 봤더니 정말 많이 돌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광고를 너무 많이 지금은 이제 어떤 이 인스타그램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광고를 좀 많이 돌리기도 하고 예전에 인플루언서 그런 약간 뭐 몇만 명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막 유튜버에 막 뭐 힙합 막 이런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막 섭외하기도 하고 TV에 CF도 나오고 천우희님이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은 너무 커진 회사가 아닌가 좀 전략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그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 네네. 대표님께서 뭐 직접 소통을 하고 약간 네네. 이런 그러니까요. 방식으로 맞아요. 네. 성장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그리고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이 윙잇이라는 해시태그를 찾아보면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브랜드가 됐든 뭐 이제 저도 개인이지만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강사잖아요. 저의 황캡틴 황규진이라는 해시태그가 한 14,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들이 쓰는 해시태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윙잇 같은 경우도 팔로워가 그래 13만 9천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해시태그일 수도 있어요. 해시태그. 왜냐면 컨텐츠들이 이만큼 쌓인 거니까. 여기에 게시물이 6,300개면 6,300개를 뺀 거 나머지는 다 소비자들이 올려준 거니까. 근데 그게 한 4만 5천 개가 되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도 한 4만 개는 윙잇이 아닌 다른 어떤 뭐 협찬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 3, 4만 개를 고객들이 올려준 거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설계가 됐으니까 지금 성장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에 사례랑 그리고 이제 작가님의 책을 참고해 보면은 인스타그램을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작가님이 이것만은 정말 단 한 개, 네네.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혹시 뭐가 제가 있을지. 이제 그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케터 출신이 아니고 네. 그런 쪽을 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공부를 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저는 뭐 이런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이런 개인적으로 강의를 많이 해요. 컨설팅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제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미 고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집중을 해서 이분들과 인스타그램에서 관계를 맺을 생각을 하면 그게 되게 좋은데 이분들을 내 인스타그램에 끌어와야지 이분들이 우리를 홍보하게 만들어줘야지를 놓치고 자꾸 인스타그램 가서 다른 분들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잠재 고객을 찾아내니까 그런 것도 맞는데 지금 이미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내 고객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더 집중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케팅 배우는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께서 한 사람 뒤에 100명 있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이러나 그래서 저도 막 컨설팅 같은 데 가면 막 한 3시간, 4시간을 막 완전 다 이렇게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지금 있는 고객한테 제일 집중하는 게 그분들이 우리 게 너무 좋았어.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약간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수집하고 그런 것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해시태그를 쓰고 있는데도 그것도 가서 좋아요도 안 누르고 관계도 안 맺고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집토끼를 잘 그쵸, 지켜야 된다. 한마디로 그 단어 좋네. 일단은 집토끼를 잘 이렇게 잘 해놓고 그쵸.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된다. 그리고 집토끼가 그렇죠. 토끼가 되게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토끼가 나가서 이렇게 딱 번식하게끔 그런 어떤 집토끼를 설계를 키워서 산토끼를 데려오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네네네. 제가 실제로 네네. 아는 대표님 중에 대구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이름 말해도 되나? 스위트핸드라고요. 그럼요. 들으셨죠, 대구 분들? 대구에 동성로에 있는 스위트핸드라는 카페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팔로워가 3,7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게시물이 한 1,200개고 네네. 그런데 스위트핸드라고 이제 예를 들면 검색을 해보면 네. 이 해시태그가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중요하게 말했던 네, 그렇죠. 해시태그. 해시태그 숫자를 보면 그쵸. 6,000, 7,000개 될 거예요. 그러면 1,000개를 빼면 여기도 한 5,000개 그쵸. 이상이 다 고객들의 후기고 그다음에 그 고객들과 되게 이 소통이 잘 되니까 또 카페가 예쁘고 또 이렇게 약간 이제 마케터님처럼 약간 젊으신 예쁘신 여성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찍어서 올리는 컨텐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님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거든요. 그런 예쁜 사진들을 고객이랑 이제 소통을 하니까 좀 저희 계정에 올려도 될까요? 이러면 흔쾌하게 그렇게 해서 콘텐츠도 쉽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그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뭐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데 이 인스타그램을 키워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시작을 그럼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컨설팅도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막 뭐 한 2달짜리 과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의 나에 대한 자아 성찰이 들어가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지?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실제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꼭 브랜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개인 계정을 키우신 분들도 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내가 과연 어떤 거를 좋아하고 좋아해야 많이 하니까 많이 해야 또 많이 찍고 맞아요. 막 내가 책스타그램 계정을 하고 싶은데 책을 안 읽는 사람이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저 얼마 전에 이런 과정에 있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꽃 같은 걸 좋아하신대요. 그다음에 약간 인테리어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먹는 게 잘 되니까 음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한 몇 개월 만에 5,000 팔로워까지 만들었어요. 댓글도 막 100개, 200씩 달려요.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도시락을 100개를 딱 만들고 나니까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멈춰놨어요. 그래서 아깝네요. 아이디가 무슨 키친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은 그랬어요. 책을 100권 읽는 거 해도 될 것 같다. 이 사람의 팬이 생겼거든요. 영화를 100편 본 거를 올려도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키친이란 거에 갇혀 있으니까 아이디를 바꾸고 싶다 그래서 무슨 스타일로 바꿨어요. 이분도 아이디 말해도 되나? 똘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똘스 키친이었는데 저한테 그거 딱 바꾸고 나서 너무 이제 약간 뭔가 이렇게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거를 바꾸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올리고 싶은 걸 올리고 있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서는 이게 오래 갈 수 없어서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그렇게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소통할 분들도 그런 사람이 연결이 될 테니까 그래서 컨셉을 좀 어느 정도 정하시고 그래서 너무 또 좁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약간 한 이 정도로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이 프로필의 세팅 우리 아까 뭐 이제 좀 이따 얘기할 뭐 활동명이나 점 아이디나 아니면 뭐 아까 소개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을까. 로지도 4,000명 찾아다녔는데 여러분들 저도 팔로잉이 한 5,000 몇백 명 돼요. 찾아다녀야 돼요. 내가 유명하지 않으면. 당장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진짜 중요하기 지금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함을 이길 수도 있는 것도 없거든요. 제가 아는 작가분 중에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기업에 서포터즈로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팔로워가 10,000명 안 된다고 한 5,000명인 거예요. 팔로워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네. 카메라도 있었는데 카메라를 또 막 마침 또 잃어버렸대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진짜 한 3년, 4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올렸대요. 아, 주말까지. 저는 주말에는 쉬는데 그리고 주말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잘 나가는 계정들을 다 분석을 했고 막 여행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3년, 4년 됐는데 팔로워가 몇 명 됐을까요? 한 2만 명?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이 넘었어요. 와. 그래서 그렇게 꾸준함도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네. 꾸준함과 그리고 자기가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원동력이 되는 맞아요. 관심사. 꾸준히 해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책을 그죠. 계속 읽을 수 없는 것처럼. 네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또 책에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네네네. 만약에 이 책에는 뭐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네네. 있으니까 이 책을 더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책에 없는 내용을 조금 나눠보려고 맞아요. 해요. 네. 책이 없어요. 이게. 네. 왜냐면 안타깝게. 2022년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최신 인스타 업데이트 버전에서 조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특이사항이 있을까? 작가님께서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조금 공유해 주시면은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릴스죠. 릴스가 제일 핫하고 중요하지 않나. 사실은 이 릴스가 나오기 전에 틱톡이 나오기 전에 새로 영상 컨텐츠로 약간 먼저 접근한 거는 사실은 인스타그램이었어요. IGTV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목표를 잘못 잡았어요. 유튜브로 잡았거든요. 인스타그램이 유튜브에 대응하려고 유튜브를 잡겠다 그래서 IGTV를 만들었는데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유튜브는 긴 영상이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긴 영상을 잘 안 보는 느낌을 이제 받았겠죠. 그리고 세로로만 올리고 있었는데 그게 약간 안 통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가로로 올리게끔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틱톡이 나왔고 틱톡은 그냥 계속 세로로 밀었죠. 좀 더 짧은 영상 막 15초, 막 30초. 근데 이제 틱톡이 성장하면서 4년 만에 막 10억 명이 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유튜브가 아니라 틱톡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틱톡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틱톡이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아시겠지만 마케터로서 아시겠지만 그 지금은 메타로 바뀐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걸 만들었었어요. 저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바로 망해갖고 아예 그냥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었는데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그냥 인스타그램에 넣어야겠다 한 거죠. 왜냐면 10억 명의 사용자가 이미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유저들도 내가 팔로워를 어디에 가입하면 새로 해야 되는데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틱톡처럼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성공하지 않았나. 사실 제 동생도 네네네. 팔로워가 원래 한 6천 명, 사실 6천 명도 적은 건 아닌데 그쵸. 그게 계속 조금 몇 년 동안 유지됐었는데 그 릴스를 하나 올렸는데 네. 그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조회수가 거의 150만? 조회수가 150만 회 정도고 네네. 그래서 동생 팔로워도 거의 2만 5천 명 정도로 어떤 영상이었는데요? 그 동생이 그냥 수영장에서 노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네네. 갑자기 진짜 한 일주일 만에 6천 명에서 2만 5천 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네네네. 솔직히 조금 부럽기도 그럼 하고 같은 컨셉의 그런 비슷한 영상을 꾸준히 올려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동생도 그래서 막 자꾸 저한테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뭐 올릴 때 막 물어보고 네네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분석을 해본 거죠. 근데 릴스는 이제 피드랑 다르게 네네. 조금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추천으로 뜨니까. 네. 추천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이 뜨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누가 올리는 건지도 모르는데 영상이 좋으면 그냥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그쵸. 좀 영상이 괜찮다 싶었는데 들어가 보면 또 괜찮아. 그러면 팔로우를 하게 될 그쵸. 여지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거 언니 동생 아니야? 하면서 이거 언니 동생 같은데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릴스를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좋을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나도 릴스를 좀 올려볼까? 그랬는데 고민만 하다가 네네. 아직 못 올렸거든요. 네. 아직 못 올려가지고 그래서 뭐 좀 좋은 팁들이 있을까? 요즘에는 막 되게 다양하게 뭔가 틱톡처럼 네네. 틱톡에서 많이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네. 틱톡에서 좀 유행했던 게를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사진을 막 엮어서 릴스로 만드시기도 하고 약간 네네네.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뭔가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팁을 있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는 영상을 이제
좀 안 찍어보신 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또 사실 영상을 잘 안 했던 사람이고 그냥 사진 위주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었던 사람인데 이제 릴스가 생기면서 저도 영상을 막 이제 더 많이 찍고 더 많이 편집도 해보고 막 이러는데 여전히 저도 제가 나오는 거는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걸로 아니면 아이들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편집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요즘에 스마트폰 앱에 보면 제가 쓰는 것들이 캡컷, 비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내가 직접 편집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영상 템플릿들이 있어요. 유행하는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진을 넣거나 영상을 넣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도 템플릿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행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선은 쉽게 따라하는 방법. 그 다음에 틱톡에서 뭐 가져온다 말씀하신데 실제로 저는 릴스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강사지만 틱톡도 저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틱톡을 하고 있고 틱톡을 보다 보면 약간 이 트렌드가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연령대가 더 낮으니까.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틱톡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한 2주 정도 지나면 인스타그램에서 릴스에서 유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릴스를 잘하고 싶다면 틱톡을 많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끼가 있다면 나를 드러내는 게 좋고 근데 그게 또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고 쑥스럽고 그런 분들은 약간 뭐 정보성 콘텐츠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이 그냥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사진 작가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유튜버나 뭐 틱토커나 뭐 인스타그래머처럼 약간 크리에이터 느낌을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약간 컨셉을 가지고 꾸준하게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되게 이제 유명한 그 유튜버이신 신사임당님 물론 이제 신사임당님 이게 채널이 바뀌었지만 주원규 PD님 주원규님 말씀대로 네. 제가 이제 그분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제 컨텐츠 뭐 유튜버가 됐든 뭐가 이게 영상 컨텐츠가 잘 되려면 4개가 들어가야 된대요. 4개요? 적겠습니다. 네, 적으세요. 저도 항상 적고 다니는데 네. 공감, 정보, 재미, 흥미래요. 그 중에 2개 이상은 나와야 된다. 4개가 다 나오면 제일 좋지만 근데 그쵸. 신사임당님이 그쵸? 신사임당 채널이 아니니까 주원규 PD님께서 자기는 재미있고 흥미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약간 정보를 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공감을 좀 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살짝 뭐 이렇게 좀 재미를 주려고 노력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나서는 게 힘들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것들 중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아는 꿀팁을 남들한테 알려주는 컨텐츠를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돼요, 실제로. 이게 이제 영상을 좀 쉽게 찍는 법을 제가 이제 공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팔로우한 분들은 이런 거를 원한다는 거 이제 딱 느껴지죠.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찍어지네? 되게 예쁘네? 뭐 이런 것들?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쌓이면 좀 이제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작가님 말씀을 약간 좀 정리해보자면은 네네네. 자기가 공유할 수 있는 거를 동영상으로 공유하면은 좀 릴스를 활용하기에 좋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끼가 있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신 분들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를 좀 이렇게 뭔가 공유하는 건데 이제 뭐 유튜브처럼 길게 찍을 수는 없으니까 짧게 뭐 30초, 뭐 1분 미만으로 이렇게 영상들을 만들어내면 그런 것들이 반응이 있고 그런 걸 인해서 팔로워로 유입이 많이 된다. 당장 릴스를 시작해봐야 돼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스타를 하시는 분 아니면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스타그램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그러니까 뭐 20, 30대 여성만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10대 또는 40대도 한 2위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전 세계 1위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 소셜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나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으면서 쉬우면서 트렌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시태그를 통해서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 알아서 좀 내 관심사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니까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팔로워가 늘 수는 없어요. 그쵸. 우리 뭐 다 아는 뭐 예를 들면 뭐 백종원 씨가 유튜브 시작하자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죠? 뭐 신세경 씨가 유튜브 시작하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죠? 인스타그램이라는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 뭔가 나랑
관심사가 맞는 그런 온라인 친구를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꾸준함.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본질에 맞춰서 그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음. 좀 더 초점을 가지고 네네네. 사실 저희가 친구를 사귀면서 친구가 많이 없다고 조급해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음. 조금 꾸준하게 그런 관계를 실제로 맺어가면서 네네. 하시면은 좀 오래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그게 같아요. 또 이제 고객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100명의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음. 신규 고객보다는 이제 한 명의 충성 고객이 더 좀 도움이 될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또 2부 영상도 준비했거든요. 빵을 막 만들면서 아 이거 뭐 콩이 갖다 줘야겠다. 막 콩이 갖다 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제 거기 주위 사람들은 이제 콩이라는 강아지가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강아지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제 뭐 집에 강아지 키우시잖아 이랬는데 저 강아지 안 키우는데 그랬더니 그럼 콩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 언니라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게 조금 더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네네. 이제 4개로 본다면 네. 제가 작가님을 또 여기까지 모셨는데 네네. 그냥 인스타그램 꿀팁만 얻고 네네.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작가님을 붙잡고 제 네. 개인 계정을 조금 봐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2부 개인 계정 컨설팅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저도 좀 네. 오래됐는데 네, 오래됐는데 이게 업로드를 안 한 지도 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프로필 사진도 음. 이제 바꾼 지가 엄청 오래돼서 이게 거의 한 6년 전? 네. 네. 그럼 인스타그램을 6년 이상 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5년 전? 네. 아무튼 좀 굉장히 프로필 사진도 오래됐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사진도 이제 안 올린 지가 오래돼가지고 올해는 거의 콘텐츠를 2개? 네, 지금 벌써 지금 8월인데도 이제 2개 정도 올려가지고 네. 사진도 안 올리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케터잖아요. 제가 또 이제 대행사 마케터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개개인의 브랜딩? 네. 이 조금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뭐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광고하나 제가 광고하나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이제 네네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광고를 하고 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개인 브랜딩이 좀 굉장히 중요한 저도 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네네네. 할 수가 있는데요. 작가님 한번 바지가랑이를 조금 붙잡고 네네. 제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네네.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인스타로 이제 개인 브랜딩을 할 때 조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을지 네. 그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내가 어떤 방향성을 잡을 거고 나를 팔로우할 사람들한테 어떤 컨텐츠를 줄 건가를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마케터로서 어떤 컨텐츠를 줄 건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의 매력을 줄 건지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건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섞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가 먼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마케터로서 약간 뭔가 팁을 줄 건지 아니면 뭐 나 자신의 그렇죠? 내 자신의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 약간 그런 방향성 네네. 약간 요즘에는 멀티 페르소나가 네네. 있어서 사실 그리고 계정도 여러 개를 그쵸, 만들 수가 있고 그쵸. 실제로 여러 개를 운영하고 계시고 네네. 이제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번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계정은 싶다. 지금 하나밖에 없으신 거죠? 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개인 계정 느낌이고 요거는 나는 약간 그냥 인플루언서처럼 되고 싶다 가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냥 내가 실제로 일하면서 배우는 것들, 내가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들, 그런 인사이트 줄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내가 뭐 글로써 풀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분리하는 게 힘드시면 그걸 적절히 섞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하나를 먼저 키우고 나서 하나를 서브로 키우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키우는 게 어렵다면 왜냐면 하나도 버거울 수 있거든요. 진짜로. 그쵸. 하나도 버거울 수 있는데 2개를 동시에 키운다 이거는 사실상 좀 되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초보자들한테는. 네. 맞아요. 보니까 그 유튜버 회사원 A 분도 뭐 네네. 회사원 뭐 B, C 뭐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좀 컨셉별로 되게 네네. 그런 채널을 키우고 계시는데 뭐 회사원 A에서 시작했다가 그게 좀 되게 잘 되셔가지고 네네네. 지금은 B, C 이런 식으로 좀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A만큼은 아니지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이거부터 키워보겠습니다. 그냥 방금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개인 계정?
네, 저는 개인 계정이 어쨌든 좀 오래됐기 하니까 네, 오래된 네, 만큼 네. 약간 그 애정이 있어서 그렇죠. 한번- 그리고 뭐 진짜 뭐 저 같은 애 둘인 40대 아저씨도 인사를 하는데 되게 이제 더 젊으시고 아리따운 기사님께서 충분히 저는 더 드러내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러내기 위한 첫 걸음부터 네.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프로필 사진이 좀 되게 오래됐어요. 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여러 후보들을 좀 추천받으려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정했잖아요. 저희 네네네. 약간 마케터로서의 그런 정체성보다는 나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컨셉별로 네. 사진 한 4장 정도 준비했는데 네네. 이거는 제주도에서 찍은 여행 사진이고 그렇죠. 그럼 여행 인플루언서. 네네. 그리고 이거는 그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그 동생이랑 여행 갔을 때 네네. 그 여수에 있는 카페에서 찍은 어. 사진이고 이것도 그 동생이랑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네네. 이게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기는 그쵸.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게 조금 더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네네. 이제 4개로 본다면 네. 4개 중에서는 4번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요? 사진 제일 잘 나왔는데. 그게 이유인가요? 그렇잖아요. 제일 잘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요? 이렇게 네. 넣었을 때 제일 약간 러블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뒤에가 약간 복잡해서 어차피 좀 작게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보면 프로필 들어와도 작게 보이고 내가 좋아요를 누르고 다니거나 이러면 정말 조그맣게 보여요. 그쵸, 근데 이거는 복잡해서 조금 아닌 것 같고 아, 요거를 가려면 이것도 뒤에 약간 눕기를 따서 좀 색감을 넣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요거는 내가 너무 안 드러나지 않나. 뒤에가 더 예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4번째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거 저는 좋은데. 이거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래됐어도 뭐 남들은 모르죠. 뭐. 그건 그래요. 사실 그렇긴 합니다. 저는 근데 4번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너무 번째. 좋은데. 근데 확실히 약간 프로필 사진은 약간 뒤에 색감이 있는 게 좀 눈에 잘 띄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사진 작가분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시연하다니. 알죠. 그분이 약간 이런 증명사진 이쪽을 약간 분위기를 완전 바꿔놓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뒤에 색감을 트렌디하게. 바꿔놓으신 분. 그래서 그거를 찍으시면 좋겠지만 그게 또 어렵다면 그냥 이렇게 쉽게 눕기 따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뒤에 배경을 바꿔버리면 되게 또 화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 사진에 약간 색감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눕기를 좀 따서 깔끔하게 네네네. 해가지고. 되게 이제 내 퍼스널 브랜딩 색깔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약간 눈에 잘 띄는 색깔? 예를 들면 사실 좀 해오긴 했는데 여행 인플루언서처럼 보이려면 약간 이런 느낌? 여행을 하고 있는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강아지긴 한데요. 죄송해요. 강아지인가요? 강아지 계정이긴 한데 이것도 눕기를 딴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 되게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아니면 아까 보니까 그 로지도 뒤에 색감이 네, 그쵸, 화려하더라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분도 이제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해서 되게 성장하신 분인데 이분은 쇼호스트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화사하죠. 그쵸. 그리고 거기랑 여기를 좀 맞추면 내가 좋아하는 색감을 해도 되고. 근데 이게 약간 사진에 그래도 표정이 좀 있어서. 네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어서. 약간 이런 핑크빛이나 좀 화사한 색깔 하면 되게 더 러블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정했습니다. 프로필 업데이트 네네. 이틀 안에 합니다. 네. 아니, 바로 하셔도 돼요. 이것도 눕기도 따고 눕기 색깔도 따고. 입혀야 되니까 네네네. 주말에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일상 공유, 예쁜 곳을 놀러 가거나 하면은 맛있는 걸 먹고 하면 사진을 올리고 싶고 그런 네네. 것들을 조금 공유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데 놀러 가고 하면은 사진도 많이 찍는데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로드를 못했던 이유가 인스타그램이 이제 처음에는 뭐 순간을 캡처하다 이런 네네네네. 느낌으로 한 장만 됐는데 맞아요. 한 장의 이제는- 묘미가 있었죠. 네, 한 장의 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10장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좀 너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진 순서도 고민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막 고민을 하다가 아유 나중에 해야겠다 하고 그게 약간 일처럼 느껴져요. 네네네. 왜냐면 10장 올리면 10장에 대한 얘기를 다 써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뭐 사실 제가 팔로워 막 많고 막 피드백이 많으면은 그런 것도 조금 재미있겠지만 그런 재미를 아직은 느낄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그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막 얼굴이 먼저 나오는 것보다 누구든 네네. 뭔가 좀 풍경 위주로 나왔다가 얼굴은 뒤에 나오는 게 조금 유행인 것 같기도 아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네네. 그런 건 아닌가요? 얼굴이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그런 거죠. 저 같은. 음. 저는 그래서 뭐 풍경 사진이나 아이들 사진 먼저 올라가고 물론 제가 지금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어서 그렇죠. 예를 들면 한 20kg를 감량했다. 그럼 저도 제 얼굴을 올리겠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가면 후에 올라가신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사진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좀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좀 고민되는 거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네네네. 이거를 제가 이제 동생이랑 카페에 놀러 가서 네. 찍었던 사진인데 네. 뭔가 이런 음식 사진도 찍고 싶고 네. 뭔가 이런 카페 풍경도 네네. 보여주고 싶어서 좀 이제 또 사진 잘 나오는 카페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서 포노 사피엔스답게 맞아요. 어디서 찍어야 예쁘게 나오는지. 그렇죠. 포토 스팟을 또 다 찾아가지고 네. 그래서 포즈를 딱 취하고 했는데도 이게 못 올렸어요. 이게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요 4장이었는데 네. 이거를 피드 4개에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무슨 순서 올리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네. 못 올렸는데 네네. 어떻게 올리는 게 좋을지 이 4개에서만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걸 말씀드릴까요? 혹시 2개 다 가능한가요? 2개 다 가능합니다. 네네. 2개 다 가능한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고민하시는 거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한 장만 올라갔을 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 맞아. 그러니까 그 재미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인스타그램이 10장까지 올리게 되면서 저는 약간 우려는 했죠. 인스타그램 오래 한 입장에서. 페이스북에 인수가 되고 막 페이스북처럼 바뀌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정말 다행인 건 슬라이드 게시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첫 번째 장이 제일 중요해요.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4장 중에 어떤 순서로 올려야지 이거는 고민하지 않으시고 4장 중에 어떤 걸 메인에 넣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사실은. 뒤에는 순서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어디 여행지를 갔어. 그거를 순서대로 밑에 적을 거면 내가 여기 갔다가 여기 그쵸. 갔다가 그런 여기 거는 갔다. 순서가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순서는 오히려 약간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메인 사진에 만약에 포토 스팟에서 하나 찍은 게 있어. 보통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음식 사진, 카페 음식 사진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음식도 하나 올라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 왜냐면 뭔가 하나 올라가는데 뭐 음식 사진이 3개가 쭉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사람들이 보는데 지루하지 않겠죠. 첫 장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좀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약간 적절히 섞으면 되지 않을까. 첫 장이 가장 중요하고 네네. 나머지는 조금 보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조금 다양하게 구성을 왔다가 이렇게 좀 높낮이가 있게 구성을 네네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지금 첫 장을 만약에 한다면 네. 말 그대로 포토 스팟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근데 이것도 약간은 좀 덜 보이는 좀 어둡고 네, 약간 맞아요. 덜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느낌이 제일 낫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더 예뻤다면 좀 어두워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네네. 아니면 이게 메뉴가 너무 특별했다면 메뉴가 제일 앞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메뉴가 특별했다면 그럼 그쵸. 뭐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상황에 그냥 맞춰서. 내가 올리고 싶은 거를 가장 네네. 먼저 올리고 그리고 네네. 그 뒤에 순서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 네네.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만 구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10장을 다 올릴 필요는 또 없고 내가 알려줄 게 많어. 그럼 10장 올리겠지만 뭐 10장 다 또 본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업로드 주기는 네네. 또 어느 정도는 해요. 왜냐면 또 좀 너무 많이 올리면은 업로드 주기는 그냥 네. 최소한 1일 1 포스팅. 최소한 1일이요? 네. 주말은 좀 쉬더라도. 그죠. 그러면 일주일에 5개 정도? 좀 많다 싶으면 한 3개까지도 괜찮은데 그러면 또 사실은 좀 더 많이 다녀야 될 필요가 있고 내가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면 하루에 한 3개 정도도 괜찮고 아침, 점심, 저녁 좀 많네요. 좀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1일 1 포스팅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은데 많이 올린다고 많이 노출되는 건 또 아니고 그래서 맞아요. 하루에 하나라도 올리는 걸 목표로 하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뭐 4-5개는 올라가니까. 일주일에 그래도 일주일에 4-5개 정도는 올려주는 것이 좋다. 네네네. 사실 저는 이게 순서대로 사진이 이게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은 이게 순서대로 안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거를 몰랐어. 저 책 보고 알았어요. 왜냐면은 피드에서가? 네네 피드에서 왜냐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근데 하신 지 한 6년 됐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간순이었어. 그죠. 내가 약간 인스타 옛날 사람이라서 네. 그때 당시에 시간순이었어요. 6년 네, 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얘는 왜 자꾸 얘가 먼저 나오지? 이거 나 봤던 건데 왜 또 나오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거를 보고 알았어요. 네네. 이래서 얘 게시물이 자꾸 나한테 보였던 그쵸. 거구나. 내가 거기에 좋아요나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작년 12월에 이제 인스타그램 CEO가 네?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폐지하겠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알고리즘을 약간 폐지한다고요? 얘네가 약간 눈치를 좀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네. 없애는 것도 했다가 되게 이제 욕을 먹으니까 이제 좋아요를 완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숨길 수 있게끔 됐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도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알고리즘을 폐지하게 되면 또 인스타그램 열심히 키운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가 폐지를 안 하고 이거 되게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들어가면 여기에 홈피드 쪽에 가면 위에 이 인스타그램 모양 이렇게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사실은. 네네. 근데 요 인스타그램 요 그 필기체 있잖아요. 고개를 또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 V자가 생기고 팔로잉과 즐겨찾기가 나와요. 완전 처음 봤어요. 아, 이건 실제로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쵸. 진짜 완전 많은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폐지는 안 하고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고 팔로잉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시간 순위 돼요. 최신 것부터 나와요. 팔로잉을 누르면 최신 순위로 되는 그다음에 이제 즐겨찾기는 내가 더 뭐 자주 보고 싶은 사람 거를 해놓을 수가 있고. 이거는 진짜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뭐 요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내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할 거면 올렸잖아요. 만약 올렸어 그러면 요거를 팔로잉 버튼 눌러서 시간 순을 좀 다니면 인스타그램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림이 가니까 내 걸 오겠죠. 옛날엔 그런 재미가 되게 있었잖아요. 어디 그쵸, 여행 그쵸, 가면 맞아요.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실시간 소통이 됐었는데 지금 알고리즘이 있다 보니까 그 약간 실시간이 없는 재미가 좀 없어졌는데 요거를 누르면 그렇게 좀 이거는 정말 몰랐던 네네네. 꿀팁이어가지고 다들 알아두시면은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마케터를 일하다 보면 광고 소재를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제가 콘텐츠 마케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사진보다는 약간 동영상 소재가 뭐 음. 잘 된다라는 것도 있고 네. 요즘 사람들은 뭐 요즘 특히 어린 세대들은 유튜브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사진 이런 것보다는 동영상에 훨씬 익숙해하고 네네. 아무도 사진 안 보고 동영상 본다 약간 네.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동영상 형식이 더 좋은 건지 이거는 내가 동영상을 잘 찍어낼 자신이 있고 그렇죠? 아까처럼 뭐 드러내는 게 자연스럽고 자신이 있으면 나를 드러내면서 찍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끼를 발산해서 그러면은 동영상이 좋겠죠. 그리고 어떤 정보성 콘텐츠를 주는 것도 카드 뉴스로 줄 수도 있고 글로 써줄 수도 있고 영상으로 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으로 주면 또 좋은 콘텐츠들이 또 있잖아요. 그쵸, 내가 뭐 그쵸. 말을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영상 찍는 법 알려준 거 이거를 글로써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으로서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영상이 훨씬 좋은 거죠. 그다음에 릴스가 워낙에 또 핫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보여주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면 영상이 좋은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글로써 승부 보는 경우에 릴스에다가 글을 이만큼 쓰게 되면 그러니까 피드에서는 읽게 되는데 이게 약간 영상도 봐야 되고 글도 읽어야 되니까 좀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글로써 승부해야겠다 이럴 때는 좀 사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 팔로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팔로워들은 영상을 좀 싫어하는 그런 약간 나이대가 있다. 나는 그쵸. 편안하게 그리는 게 좋아. 막 정신없고 눈 없고 이런 사람도 있을 그럴 수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내 타겟에 따라서 내 팔로워들이 더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마케터시니까 A/B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죠. A/B 테스트 나왔습니다. 동영상 올려보고, 그죠? 릴스 올려보고, 그죠? 사진 그죠, 올려보고 그죠. 더 반응 있는 거를 하는 거죠. 네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마케터긴 하지만 마케팅을 전공한 거는 또 저도 또 아니긴 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사실 영화 연출을 전공했어요. 오. 그런데도 참 어렵네요. 영화 연출을 전공했는데 이게 참 어려워가지고 네네.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업로드 주기는 그래도 일주일에 5번 정도, 그리고 사진 동영상은 A/B 테스트를 해볼 것이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제가 좀 참고할 만한 뭐 네. 브랜딩이 잘 된 계정일 뭐 있으시다면, 사실 제가 로지처럼 좀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네네네. 이게 좀 결이 다르긴 한데 네네. 이분도 저한테 어떤 컨설팅 비슷하게 받긴 했지만 워낙에 원래 잘하셨던 분이거든요. 팔로워가 한 6만 명 될 때 저를 만났고 지금 거의 한 8만 명, 9만 명 되고 공식 계정도 10만 명이 되는 계정이 있는데 올포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홈이요? 네, 올포홈이라는 집 관련된 계정인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지금 이게 84,000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진도 너무 예쁘게 잘 찍으시고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들도 여기 보면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법 약간 이제 이렇게? 주부들이 막 이분 릴스에 들어가면 여기도 130만 조회수가 있어요. 여기 이거 그렇죠? 소리.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어떻게 접는지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샥샥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티슈처럼 뽑는다고 말씀만 들어도 되게 편할 것 같은 그쵸. 방법이라서. 그러면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는 저거 정말 편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영상도 약간 이 폰트나 이런 것도 되게 인스타스러워요. 음악 잔잔하게 깔리고 약간 빠르게 돌려서 저런데 요거에다 놓으면 된다. 착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130만 조회수가 나왔고 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 손수건이 여기서 파는 거예요. 그래요? 네네네. 와,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애기들 저런 손수건 뭐 아니면 침구류 판매하는 브랜드거든요. 보면 내가 타겟들도 다 애기 키우는 주부들이 제일 많을 거고 애기 엄마들이 많을 테니까 다 이제 뭐 주방 세제 사용법, 뭐 세탁기 뭐 돌리는 법 막 이런 거 자연스럽게 녹여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은 다르지만 분명히 내 일상에서나 뭔가 뭐 내가 활동하는 거 있어서 마케터로서의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서 그쵸. 그런 것들 좀 좋지 않을까.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은 네네네.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이렇게 해갖고 아마 팔로워 갑자기 늘지 않을까. 근데 원래 너무나 잘하시는 그러니까 분이라 원래 높은 그런 사진도 너무 잘 계정이어가지고. 찍으시고 막 여행 컨텐츠 이런 것도 자주 올라오고 저도 참고해볼 테니까 이제 네네.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 들어서 참고해보시면 올포홈 네네. 계정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작가님한테 약간 좀 숙제처럼 내드린 건데 네. 왜냐면 작가님은 이제 어릴 적 별명이 대장이셨다고. 네, 황대장. 황대장님이셨다고 해서 지금도 이제 황캡틴 활동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제 인스타그램 별명을 한번 같이 지어주신다면 뭐가 제가 사실은 좋을지. 이제 이 2부가 이런 건지는 알았는데 이 계정을 사실은 미리 받지는 않았어요. 여기 현장에 와서 받았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어떤 특징이 있겠거니 했는데 약간 또 특징이 있거나 또 이러진 않더라고요.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약간 그냥 개인적인 일상적인 계정이라서 약간 살짝 고민을 했지만 지금도 계속 이 촬영하면서 자꾸 이거를 고민을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네. 왜 아이디를 저렇게 지으셨고? 네, 일단 제가 지금 아이디가 H/뭐 KKOA인지 콩이거든요. 제가 제 별명이라는 게 사실 콩인데 크게 이유는 없고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생긴 별명인데 어쩌다 아니, 보니까 그래도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면 이게 좀 길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땅콩 같다 아니면 이게 약간 까무잡잡했다 뭐. 아니 제가 저랑 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조금 키가 커가지고 걔한테 키가 크다고 놀리다가 그러면은 나는 콩이다. 왜냐면 너는 크고 나는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위 친구들이 콩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큰 친구랑 붙어 다니다가.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족들도 뭐 저희 지인들도 지금까지도 그냥 야 콩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좀 활용하기 조금 애매하게 또 너무 좀 흔하기도 하고. 이게 또 강아지 이름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진 않는데 뭐 한국인이 많이 붙여준 강아지 이름 5등인가 안에 들더라고요. 또 이게 일화가 있어요. 왜냐면은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베이킹을 배웠어요. 베이킹을 배워가지고 빵을 막 만들면서 이거 뭐 콩이 갖다 줘야겠다 막 이러고 친구랑 언니 이거 뭐 콩이 갖다 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제 거기 주위 사람들은 이제 콩이라는 강아지가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강아지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제 뭐 집에 강아지 키우시잖아 이랬는데 저 강아지 안 키우는데 그랬더니 그럼 콩이는 누구야? 그러니까 그건 저희 언니라고. 이게 이렇게 된 그런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해시태그도 한번 콩이를 치면은 강아지가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콩이 딱 이렇게 하기에는 살짝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서 뭔가 저는 그래도 콩을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살리느냐 버리느냐. 맞아요. 살리느냐 버리느냐. 인스타그램 오래 하고 강의도 오래 하고 컨설팅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개명을 잘 시켜주기로 유명한데 한번 지워봐야죠. 근데 이제 이거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뭔가 컨셉 같은 거 전혀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소개란도 없고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름은 박화경님, 그죠? 아까 살짝 설명하셨지만 약간 인스타그램에서 활용하기에는 글로벌하지 않다. 네, 너무 발음 어렵습니다. 발음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별명은 콩이고, 그죠? 작가님 입으로 들으니까 좀 새롭네요. 그다음에 뭐 이제 나만의 특징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특징은 뭐 외모적인 특징도 있을 수 있고, 뭐 성격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내 직업, 잡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 컨텐츠의 카테고리.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가전주부 이런 것도 막 너무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대학생 10만 명 된 그분이 성함이, 그러니까 이름을 잘 활용하면 뭐가 좋냐면 그분이 성함이 류채우예요. 이름부터 인스타스러운데요? 그런가요? 채우님이라니. 류채우? 네네. 이분의 아이디가 뭘까요? 아니에요? 류가 들어가고요. 네네. 필이에요, 필. 류필? 채우다. 류필 포토. 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잘 활용하면 되게 좋죠.
제 이름? 근데 이름으로서는 저 방금 생각났어요. 뭐야? 왜냐면 화가 플라워잖아요. 네네. 끝입니다. 네네네. 네. 넘어갈게요. 한번 말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하는 방법도 네네. 있고, 네, 어떤 컨텐츠 카테고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는 약간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 강사하고 인스타그램 전문이, 그래서 앞에 만약에 인스타를 붙여. 인스타 캡틴으로 만약에 했다 쳐요. 그러면 이게 인스타그램이 뭐 100만 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한 20년 막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인스타 캡틴인데 이름이. 그럼 이거는 좀 뭔가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시대에 안 맞을 그렇죠. 수 시대에 안 있다는 맞을 수 거죠? 있죠.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 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 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활동이 될 건가? 되게 생각도 못했는데 네네네.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너무 생각 안 날 때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 근데 이거는 약간 별명이랑 같기도 한데 별명 말고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조금만 더 있었고 내가 소통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한 2,000명, 3,000명이었다면 인스타그램에서 물어보는 것도 사실 좋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나 아이디나 활동명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투표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바꿔보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 다음에 활동명과 아이디가 통일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그 같이 스터디했던 분 중에 쇼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쇼진이. 이분이 저랑 같이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쇼호스트를, 그때는 쇼호스트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주부 모델 정도였는데 아나운서 출신. 그래서 쇼호스트를 꿈꾸는 진이. 그래서 쇼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바꾸니까 그분의 이제 활동명이 쇼진이가 됐어요. 되게 쉽고 좋은. 그렇죠. 그리고 성함이 이서진이다 보니까 또 너무 유명한 배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래서 네이버에 쇼진이로 등록을 한 거예요. 저가 황캡틴으로 등록한 것처럼. 쇼호스트 갈 때 이름으로 갈 때도 있지만 약간 주부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 거 판매하거나 이럴 때는 여기다가 이제 쇼진이라고 붙여놓고 아니면 여기다 이제 마이크에다가 또 쇼진 붙이고 안녕하세요, 뭐 쇼호스트 쇼진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확실히 애들 상대할 때는 약간 헤이진이 약간 저런.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아이디와 활동명이 통일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결론은 뭐죠? 그냥 제가 아까 또 계속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지금 딱 이 사진을 보고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연히 여기 프로필에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오른쪽 맨 끝에 토끼 모양이 있어서 네네. 정말 약간 요 앞니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버니가 생각나긴 했거든요. 버니? 근데 버니도 사실은 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마케터니까 약간 돈버니 느낌으로 가면 돈버니요? 갑자기 돈버니? 아니 돈버니 그러면 또 웃기고 콩이까지 같이 넣는 거예요. 콩돈버니요? 아니 돈을 빼고. 콩버니. 콩이버니나 뭐. 콩이버니나. 귀여운 거. 아니면은 콩이를 빼고 버니 앞에 나만의 어떤 카테고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 코칭 받았던 분 중에 그분이 하여튼 무슨 버니였는데 되게 복잡한 버니였고. 복잡한 버니. 그러니까 버니가 들어가는데 앞뒤로 막 무슨 이상한 단어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항공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고 애기를 키우고 이런 분인데 그래서 항공사에 있으니까 여행 컨텐츠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예 트래블 버니로 바꿨어요. 트래블 버니? 트래블 언더바 버니. 그러니까 버니는 버니인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구를 넣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이게 버니라는 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좀 한글로서는 뭔가 버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앞에 어떻게 넣으면은 약간 버니를 활용해 언어 유희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작가님한테 막 너무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실례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몇 개 드렸으니.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또 많이 주셨으니까. 근데 그런 이미지가 살짝 있거든요. 버니 이미지가 살짝 있어서 앞에 어떤 수식어구 아니면 마케터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 내 컨텐츠가 뭐가 이제 할 건가? 이런 거. 주변에 물어보시면 뭔가 돈버니는 너무 그렇고. 돈버니는 좀. 안녕하세요. 돈버니입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니면 이게 꼭 돈 쪽으로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되게 약간 오글거리지만 뭐 사랑버니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유명해지면 제가 기준 내는 거라서 그렇죠. 오글거리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약간 버니를 조금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미지가 약간 딱 그렇게 왔어요. 사진이 그렇게. 그걸 한번 밀고 가는 것도 나쁘지 그쵸, 않을 그쵸, 것 그쵸. 같아요. 어쨌든 저를 처음 보셨는데 이런 좀 피드백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조금 기억에 그게 남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한번 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그래서 아이디 바꾸시고 활동명도 저기다 토끼 이모티콘 넣고 그렇죠. 거기다가 박화경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뀌면 돈버니. 그렇게 하시고 좀 소개란을 좀 넣을 필요 없고 소개가 너무 없고 소개란. 그리고 너무 없죠. 6년 했는데 게시물 58개면 맞아요. 사실은 안 했다는 얘기. 맞아요. 좀 더 찾아다닐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진짜로 저희 막- 사전에 전혀 이거 정보 없이 네, 그냥 맞아요, 현장에 맞아요. 와서 받은 맞아요. 걸로 하는 바로 해주셨는데 네네네. 좀 되게 좀 꼼꼼하게 음. 봐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벌써 조금 막 인플루언서가 된 기분이고 벌써 막 생각나고 막 아니 근데 그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인플루언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유튜브 채널명 그다음에 네이버 인플루언서에다 이 이름으로 들어갈 걸 생각하고 활동명을 지으셔야죠. 맞아요. 내가 왜냐면 박하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작가님한테 1대1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네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사실 1대1로 다 작가님을 만나뵐 수가 없어가지고 뭐 만나 뵐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시간을 내야 되고 네. 돈이 들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 그런 네. 방법이 있긴 하지만 네네. 이제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네. 지금 보고 계시는 뭐 개인 브랜딩으로 인스타를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그죠. 비슷한 얘기긴 한데 가장 그래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뭐 제가 인스타그램 강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 유튜브 너무 힘들죠. 블로그는 글만 있어야 되고 맞아요. 틱톡은 내가 또 이렇게 나서기 어려워.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그런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나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시고 이런 걸 올려야지 이런 사람이랑 소통을 해야지 정리를 하고 그래야 이 소개란이 나오거든요. 프로필이 너무 나오고 없습니다. 활동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다 어디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업을 해 아니면 이사를 갔어 그러면 좀 앞마당 꾸미고 이렇게 초대하듯이 앞마당을 좀 꾸며놓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세상에서 온라인 편하게. 세상에서 디지털 친구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2부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뭐 날도 더운데 네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아무나 쉽게 따라하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저자 황캠틴님이랑 함께 했는데요. 저는 돈버니 돈버니 아니에요. 저는 박화경이었고요. 제가 뭐 유튜브 채널은 있지만 아직 영상 뭐 하나 올라가 있고 뭐 그냥 쇼츠 정도 좀 올라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저도 자극을 받아서 유튜브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런 좀 유명한 채널에 왔을 때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 또 인사 나눌 테니까 제 거에도 좀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인스타그램 또 강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또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뭐 다음 기회 되면 3차, 4차. 그럼요. 네. 책을 더 써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책이 좀, 네, 알겠습니다. 책도 또 속편을 쓰는 걸로. 네, 그래서 네. 오늘 너무 즐겁게 잘 촬영하고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